가보겠습니다. 자, 2차로로 나도 바꾸는데요. 좀 빠르네요. 내 앞차랑 간격이 좁아지네요. 2차로 앞차랑도 좁고요. 안전거리 좀 확보해야 되는데 앞차가 멈추네요. 너 갑자기 왜 멈춰? 잘 가다가. 뭐야? 차가 또 한 대 있어. 이런. 에이. 앞차 갑자기 멈췄어요. 이건 앞차요. 저 차 봐라.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이런. 아이고. 이런. 하하. 아니, 저 차가, 아니, 오른쪽으로 나가던 차가, 잘 보세요. 나가다 잘못 들었어. 여기서 들어와요. 너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창문 열고 양보해달라고 손을 들고 있네. 아니, 이럴 때 손을 들어. 고속도로에서. 손을 들고, 네, 그러더니 창문이 열려 있어. 오른쪽으로 빠져. 저 안전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나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불박차. 요 차는 잘못 없죠? 요 차는 잘못 없어요. 저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 사고에서, 뒤에 따라가던 차, 이 차가 앞차랑도 안전거리 지켰어야 되는데, 안전거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꽝! 자, 요 차는 잘못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끼어든 차, 요 차랑 불박차랑,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여기서 꽝 들이받고, 아이쿠. 결국 가버린 차죠. 여기서 들어온 요 차, 손을 내밀고 양보해주세요 하면서 들어온 차, 요 차랑, 제일 뒤에서 들이받은 차랑, 누가 더 잘못했나요? 끼어든 차가 더 잘못했다.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저 차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 차는 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차 비접촉이야? 저 차 관련이 없지? 저 차는 아무 상관없어. 끼어든 차는 비접촉이에 사고와 무관하게 불박차만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끼어든 차가 더 잘못이라니 94%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6%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경찰에서 앞차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요걸 지난 목요일 날 피부과 전문의 아주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함익병 원장이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그 함 원장이 책을 하나 펴낸 게 있대요. 그래서 내 책 얘기 좀 하게 방송에 좀 나갈 수 있게 해줘. 와. 그래서 그 책 얘기 좀 하면서 이제 방송 같이 했었죠. 그때도 함 원장도 이거 앞차가 잘못이지. 여러분들도 지금 94%가 앞차가 잘못이다. 그런데 경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자 우선 여러분들 94%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에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고속도로에 갑자기 퍽 세우면 되겠습니까? 결국 불박차에 앞차를 강제로 멈추게 한 게 이 차잖아요. 이 차를 가해 차량을 해야 되는데 저 차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거 뺑소니로. 그랬더니 뺑소니 뭐 저 차랑 관련이 없는데 뺑소니도 아니라고 경찰에서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차 뺑소니입니까? 뺑소니 아닙니까? 투표 시작. 뺑소니는 부딪혔을 때뿐만이 아니라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원인 제공한 차, 그 차가 알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여러분들 96%가 뺑소니다. 뺑소니 아니다가 4%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갑자기 들어왔고 갑자기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린 차를 갖다 강제로 세우는 저 앞차가 더 잘못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방송 잘 봤습니다. 목요일 날 하는 거 잘 봤는데요. 네. 저 앞차의 잘못이 70% 이상 돼야 되겠죠. 불박차 안전거리 미확보 그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앞차 잘못이 한 70% 이상 돼야 옳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찰서 방문했습니다. 비접촉이란 원인 제공했다. 뺑소니 적용해달라. 결과는 바뀐 게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말하는 거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측 보험사에서요. 100대 빵 얘기한대요. 경찰에서 여긴 잘못이 없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도 방법이 없어. 경찰 조사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100대 빵이야. 그냥 가운데서 100%다 물어줘야 돼. 방법 없어. 그 차는 무관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법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 운전자, 앞차 운전자는 가버린 운전자는 아예 입건도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차 운전자를 뺑소니로 형사 고소해 보세요. 근데 경찰서 방문해서 고속도로 추돌사고 비접촉 뺑소니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수사팀을 가보래요. 민원실에서 얘기하는 모양이죠. 수사팀 담당자한테 1대1 책상에서 취조받듯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하면 됩니다. 제가 한 게 형사 고소가 맞나요? 제가 면전에서 변호사님 의견을 첨언하니까 경찰관은 기분이 나빴던지 내 의견도 원인 제공차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을 비하하는 발언에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 감정적이 되어서 경찰관의 일처리가 이러이러하니 나들목 사고 뺑소니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 했습니다. 부딪히고 슉 가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런 차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한 변호사 그 사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한 변호사 그 사람 돈 벌려고 말하는 거야. 앞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자, 그래서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경북의 어느 경찰서에 누구누구 계급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듣는 사람 기준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면 성희롱 된다면서요. 그분의 발언 역시 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모독죄? 네, 모독죄에 해당된다면 제가 혼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뻔한 결론. 도주 차량은 비접촉으로 본 사고와는 연관 없음.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 100%야. 아이 뻔한 걸 왜 자꾸 비접촉 뺑소니를 운운하고 그래요?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법적 용어도 모릅니다. 형사고소가 뭔지 모릅니다. 경찰서 방문해서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말하기를 이미 112 신고했잖아요. 이미 신고 접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죠. 도주 뺑소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도주 차량에 대해서 비접촉 뺑소니를 형사고소하러 왔다. 고소장 작성하러 왔다. 경찰관은 이미 신고 들어왔으니까 안 해도 돼. 검찰청에 보내줄게. 검찰청에 어떻게 보내겠어요? 혐의 없음? 아니요. 검찰청에 이렇게 보내겠죠. 불박차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그렇게 하겠죠. 앞차는 입건도 안 된 거예요. 검사가 뭘 보고 판단해요? 앞차를 입건을 해야 그래야 검사가 판단하죠. 저는 경찰관님이 당일 비접촉 뺑소니 건은 말도 꺼내지 않고 그때는 비접촉 뺑소니는 얘기도 없었대요. 예, 비접촉 뺑소니는 내가 앞차의 블랙박스를 보고 나니까 저거 뺑소니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는 거래요. 검찰청에 송치한들 비접촉 뺑소니 부분은 처음에 신고도 안 됐는데 그럼 검사가 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찰관은 블랙박스 촬영도 가져가지도 않았대요. 그건 검사가 판단하는 일이에요. 검사가 뭘 봐야 판단하지. 저는 그러니까 비접촉 뺑소니를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나는 내 얘기를 뭘로 작성한 것도 없다. 당신들 내 말만 듣고 앞차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그거야. 예. 나 고소 안 했는데 아직까지? 허허. 그럼 처음에 112 신고한 것만으로 그걸로도 검사가 비접촉 뺑소니를 검토해 주는 게 맞나요? 안 하죠. 검사는요. 입건을 해서 보내줘야 그것도 혐의 있다고 봐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줘야 보죠.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하면은 기록만 가요. 기록이 검찰청에 갔다가 2달 있다 다시 그대로 내려와요. 검사가 시간 있어 한번 볼 텐데 그거 숙제 검사하라고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가 그거 볼 시간은 없어요.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방금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선생님,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확히 변호인 선임하시고 변호인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온 게 아니라 문자가요. 고순대에서 왔어요. 고순대 조사관이에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사고는 밀양 IC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고요. 사고는 경남에서 일어났고요. 담당 경찰관은 지구대 소속 B 경찰관이에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그 사람 돈 벌려고 그랬다 한 사람은 경북 빵빵경찰서의 A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사산하러 갔을 때 그 빵빵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타이핑해갖고 그리고 그 지구대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대에서는 뺑소니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경찰서 가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사망사고, 뺑소니,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거는 지구대에서 안 하고 경찰서로 보낸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뺑소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경찰서는 이미 일일이 다 된 거예요. 신고해도 그게 이미 고소된 거예요. 네, 서로. 그래서 뺑소니는 지구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찰서에 2번이나 방문한 겁니다. 참고로 모든 경찰서에서 비접촉 뺑소니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고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 순찰대와 빵빵경찰서 모두 비접촉 원인제 운차는 이번 사고가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서 경찰관 모두 다 뻔한 대답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검찰청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고소를 못해요. 에휴. 네,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네, 며칠 더 지켜보죠. 그리고 고소장을 경찰에 정시를 할지 말지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른 아침에 담당 수사관, 고순대, B 수사관이 김 선생님 되시죠? 링크 주신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 한민병원장 나와서 방송했던 거요. 밤새 보았다고 합니다. 또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서 자신이 상급의 윗선에 질의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뺑소니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질의에 수사관 의견 말고 나의 의견을 넣기 말한다. 그래서 내 블랙박스 영상 포함시켜서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소장 접수해도 결국 저한테 올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고소장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차이가 커요. 고소장 없으면은 상급자한테 상급기관에 물어봤는데 또 그건 빼. 그럼 그냥 아예 흔적도 없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은 그러면 입건이 되는 거죠. 입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혐의 없다. 그렇게 나오면 혐의 없어서 불송치한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경찰서장한테.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서 항고도 할 수 있죠.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까지 비접촉 뺑소니는 그냥 수사관 선에서 아예 없던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입건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의견, 그다음에 해당 영상 댓글 등을 확인한 후 비접촉 뺑소니 누락시키지 말자. 하여튼 그걸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입건을 해야지. 입건을 해야 뺑소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소장 접수해서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기를 주장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절차를 무시당한다는 행태가 괴롭고 소통불능 수사관을 하룻밤 사이 변화를 준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마디 말씀에 대한민국 국민을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영상을 보셨겠죠. 물론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 진행, 절차가 뭔지 모르면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운전자가 사고가 난 걸 알고도 그냥 갔느냐, 모르고도 갔느냐입니다. 알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예요. 분명 알고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고 나는 거 몰랐다고 잡았다면 객관적으로 뺑소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뺑소니 부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 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직 질문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만 문제 삼아서 이것이 고쳐져야죠, 이게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블랙박스 없을 때는 비접촉은 빼고 얘기했어요. 못 봤잖아요. 블랙박스 없었던 시절에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박 영상을 보니까 뺑소니 차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멈춰달라고 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갓길로 이동했어요. 다시 2차로 들어옵니다. 예, 뒤에 차가 근데 사고 나고 봤겠죠? 근데 몰라요. 또 상대는 나 귀가 안 들려요. 청력이 좀 안 좋아요. 사고 난 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두 차가 겹쳐 있어갖고 둘 다 쓴 줄 알았죠. 사고 안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 종료시키는 현실이 가장 큰 폐해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표현 안 했지만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과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면서 창문 열고 있잖아요. 근데 창문 열고 있고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여기서 이건 오디오가 없는데요. 앞차는 여기서 이런 데서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그리고 갓길로 쭉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거 보이지 않을까요? 보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이시죠? 쭉 가다가 이거 안 보였을까요? 그리고 저 차가 갓길로 빠지죠? 그리고 계속 뒤에 보고 옳지 2차로 차가 안 온다 서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쭉 갑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멈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방송에 잠시 언급했죠. 지난번에도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네. 저거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조사관한테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앞차 운전자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해달라고 하세요. 상대가 나 거짓말 탐지 안 할래 그럼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 있으면 해야죠. 자신이 있으면. 이번 사고는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갑니다. 네, 앞차 가요. 다 지나갔어요. 여기쯤 앞차 가고 있어요. 불박차도 지금 여기쯤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차가 갑자기 중앙선에서 불법 유턴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내가 빵 들이받았어요. 이 차 중앙선 침범차 그냥 갔어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중앙선 침범한 차가 잘못한 건가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한 건가요? 저 차는 어디를 나왔나요? 저 차가 나오는 데를 보세요. 저 차는 안전지대 침범했죠. 여기 요 신호위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럼 저 앞차는 뺑소니든 아니든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지시위반 사고로 처벌해야죠. 지시위반 했기 때문에 여기 지날 수 없는 안전지대 못 지나가잖아요. 요거 지시위반 한 것 때문에 이 차가 급속 멈추고 뒷차 들이받았잖아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인가요? 지시위반이 더 잘못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지구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대 조사관과 그리고 경북의 빵빵경찰서의 조사관은 아니 차량 안 비쳤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조사관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두꺼운 책이 있대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책이겠죠. 블랙박스 없을 때. 그 책에 비접촉은 빼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접촉은 비접촉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접촉인데 저 그 책은 본 적 없어요. 바로 옆에서 그냥 대단한 사고 났는데 옆에 비접촉사 여기 있었다. 이런 거는 인정되지만 이건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건 빼라고 돼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접촉은 웬만한 거는 빼라라고 돼 있는 그 책을 바이블처럼 여기는 조사관분들이 계십니다. 블랙박스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94%인가 96%인가가 2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2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 2차가 더 잘못했다. 그럼 2차가 1차량이죠. 그리고 2차에 지시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게 과연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이 제가 틀린 건가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가요?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까요? 아니 저 차는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저 차는 저 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박차 운전자는 출장 중이십니다. 출장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뭐죠? 방금 뭐였죠? 뭐가? 지금 지나간 건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앞으로 바로 자동차가 강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2월 6일 강릉에서요. 저 앞에 차 보세요. 앞에 차가 갑자기 그냥 들이받고 그냥 갑니다. 그냥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자, 그 다음에 CCTV 영상입니다. CCTV. 저 빠르게 달리는 차. 네, 저 차. 아이고. 이런. 도대체 뭔가요? 사람들이 이거 굉음 소리 듣고 막 뛰어갑니다. 다른 각도의 CCTV. 차가 아이고. 여기는 회차로예요, 회차로. 이렇게 자동차 돌아 나올 수 있는 지하차도 같이 생긴데요. 여기 이렇게 차가 처박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차가 이렇게. 이번에는 블랙박스. 전방 영상 위를 향해 있어 아무것도 없고요. 후방 영상. 갑자기 윙 소리가 납니다. 윙 소리가 나고, 이런,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손자를 뒤에 태우고 가십니다. 60대이신, 저 할머니께서, 안 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안 돼. 제 손자 이름 막 부르십니다. 지금 다급하게. 누구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뭐가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요. 쭉, 갑자기 웅 소리 나면서,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돼. 어제, JTBC 한블리에서는 보다 더 그 손자 이름 부르는 그냥 음성 모자이크 하는 거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방송 나갔었는데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도 온몸이 장기가 온 데가 다 파열돼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2살 손자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급발진 사고죠.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손자 이렇게 태워갖고 오시면서 그러시면서
지금 이게 안 돼. 누구야 그러는데 이게 운전자 잘못일까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는 멀쩡하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과연 경찰과 국가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자동차는 멀쩡한데 운전자가 미친 걸까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누구야. 다급하게 저 손자를 부르시는 저 할머니가 미친 걸까요? 저는 자동차가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경찰이 할머니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손자를 사망케 한 거, 그것에 대해서 입건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래요. 경찰이 급발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할머니를 수사할 거랍니다. 이 급발진 의심사례,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 할머니가 손자 이름 부르면서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 정도 정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이번 사고 무죄를 확신합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 그리고 어제 그 가족 사진도 봤는데요. 거기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 아들 잃은 아빠. 근데 할머니는 내가 내 손자를 죽게 했다라는 이 온 가족, 이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급발진의 증거 없다. 그렇게 누가 또 이런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누가 또 이런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또 할아버지 때문에 68세 자동차 공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차가 출발하자면 팍 달려가고 벽을 들이받고, 그리고 가족이 둘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정부와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또 자동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길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곁을 떠난 12살 우리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의 아픈 마음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억울함이 꼭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럽니다. 불박차는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커다란 둥그런 걸 싣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자, 2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 카캐리어, 차 많이 실었다. 10대 실었네요. 10대인가 9대인가. 네. 길이 미끄럽네요. 터널 밖에 눈이 내렸을까요? 눈 내렸네. 많이 미끄러워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에이. 저 앞에 가던 차가요, 카캐리어가 미끄러지면서 팽그러 도는 거예요. 단독사고 나요. 지금 단독사고. 이거 보고 나 해요. 트럭도 브레이크 잡아요.
해보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코. 제가 가해자인가요? 이거 2020년 2월에 이제 뽑은 지 이제 3년이 사고가 언젠가요? 12월 22일이니까 뽑은 지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억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폐차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유 진짜 생명의 지장 없이 크게 다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인데요. 근데 제가 가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뒤에서 들이받았던 이유로 저를 가해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1톤 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급제동을 풀어 갓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카캐리어는 혼자 단독 사고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거고요. 매달 할부를 4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몇 대 몇이라는 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새 차 살려면 한 달 이상, 수리하려면 2달 이상, 수리도 구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제가 가해자일까요? 네. 이 사고 중고차 시세는 1억 8천, 9천 정도 하는데요. 수리비가 한 1억 3천에서 6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자는 앞차 잘못을 몇 %로 보나요? 저는 앞차 잘못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박차의 BCT 입장에서 진짜 완전히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설령 길을 막더라도 한 차로는 비워줘야 되는데 1, 2차를 다 막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반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카캐리어 운전자도 저 차 못 쓰게 됐을 거고요. 불박차도 전부 다 둘 다 큰 트럭들이 못 쓰게 됐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은 따져야 되겠죠. 자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송해야 되겠죠. 나홀로 소송 해보세요. 나홀로 소송. 수리비가 1억 3천에 1억 6천. 그러면 10%에 한 1,500만 원 이상이 1,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눈길이 아닐 때 앞에 달리던 차 갑자기 펑 멈추면은 그러면 이유 없는 급제동 했으면은 그러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어요. 그런 거는 이유 없는 급제동보다 더 심한 거죠. 근데 악천후예요. 눈이 내려서 미끄러워요. 그러면 눈이 내리는 날은 더 천천히 앞차의 안전거리 더 벌리고 그러니까 속도는 반으로 줄이고 안전거리를 2배로 늘리라고. 근데 그러면은 평소보다 4배 차이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질 때 3배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4배 차이를 내면은 그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지금 눈길이라서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소송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그나마 진짜 천운이죠. 그나저나 한 달에 400만 원씩 할부가 아직도 많이 남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하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승객은 없었습니다. 이 차 뽑은 지 작년 2월 24일 날, 그리고 사고는 12월 26일 날, 차 뽑은 지 10달 됐습니다. 자, 택시 승강장에서 잠깐 멈췄다가 손님이 없나 봐,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동합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엄청 빨라. 와, 이 오디오는 없는데요? 엄청 빨라요. 와, 한참 달려가. 어디까지? 뭐야 이거? 이제 속도가 좀 떨어졌다. 이제 멈추나? 그런데 다시 또, 다시 또, 아이고, 아이고, 차가 이렇게 됐어요. 예. 아니, 여기서요, 마지막에 뭘 들이받나요? 가다가, 안 되겠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네 이게. 예. 예. 대처를 잘 하신. 그렇지. 예. 저게 또 이게 좀 이렇게 아코디언 효과가 있으니까 아 저길 부딪혀야 내가 차를 멈출 수 있겠구나. 아 1km를 달렸어요. 1km. 예. 1km를 그런데요. EDR 기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우선요. 이분은 갈비뼈, 가슴뼈라 그러면 여기 요 흉골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딱딱한 뼈, 명치. 이거 여기, 요거 제일 딱딱한 거, 네. 이거 부러져갖고 육주 진단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 기어 조작 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대요. 기어를 돌리면 계속 딸깍딸깍 예, 딸깍딸깍 소리만 나는데요. 해볼 거 다 해봤대요. 근데 EDR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EDR을 보겠습니다. EDR 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차 속도가 129, 127, 120 이거 저 마지막 부딪히기 5초 전이에요. 예. 5초 전에 129, 127, 125, 120 이렇게 나오고 가속 페달 99% 밟았다. 브레이크는 하나도 안 밟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딪히기 5초 전. 부딪히기 5초 전이 129예요. 부딪히기 5초 전이 언제냐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2초. 그지? 03초. 03초 막 될 때요. 그럼 5초 전부터 돌아가면은 03초에 33초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5초 지나면 붙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그죠? 예, 33초네. 그럼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게 120 막 8 그렇다던가 이게 이게 128이면 마지막에 좀 살짝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였을까요? 여기 꽝 하고 달려갈 때 지금 훨씬 더 빠르죠. 훨씬 그냥 빠르죠. 출발부터가 그냥 고속도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정도는 아까 그 120 이거 180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가다가 또 좀 떨어지다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분은 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딱딱 소리만 나고 브레이크도 말 안 듣고 뭐 아무것도 말 안 듣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어떤가요? 이 차가 전기차래요. 전기차. 예, 전기차.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좀 뭐 급발진 의심 사례죠. 네, 급발진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고요. 급발진이 추정되는 사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 점검하다 보면 저런 건 점검 안 하겠네. 살아있는 거 점검 안 해. 전 이미 폐차잖아요, 그죠? 네. 맞네. 급발진 안 다루시겠구나. 예, 급발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잔존 가치 그죠. 예, 판단을 해서 가격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차들의 심장이 바뀌는 세대다 보니 뭐 아직까지 이제 이게 패턴이 한번 전기차도 뭐 중고부터 해가지고 한 10년은 돌아봐야지 안정성이 있는 뭔가 좀 내구성 뛰어난 차량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진단보증협회나 이쪽에서는 진단 평가사들이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또 이제 면밀히 또 진단할 수 있는 거라든지 배터리에 남은 부분도 이제 그게 또 중고차의 가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이제 협회와 같이 좀 이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전기차가 요즘 들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KBS 기자로부터 변호사님 요즘에 전기차 택시 전기차 택시에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왜 맞다고 얘기할까요? 직접 그 이제 요즘 올라오는 급발진이 대부분이
해피리 그지? 네. 요즘 아, 올라오는 거 전기차. 가솔린 디젤 안 보이지? 요새는 전부 다 전기차야. 아니 전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전기차야. 일주일에 뭐 어쩔 때는 두세 개씩도 올라와. 화재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좀 이렇게 이 환경에도 도움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근데 요즘에 전기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을 갖다가 지금 손님 기다리다가 없어서 다른 데 가면서 전기차 빨리 나가면은 저기 일부러 그렇겠어요? 저 졸음운전 했겠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자동차 제조사는 EDR에서 네가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걸로 나와. 절대 인정 안 하죠. 예. ED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DR 어때? EDR도 우리 관할인가? 그쪽 아니지? 네, 그죠.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는 저렇게 크게 망가진 거는 안 하고 어디 그냥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진단 요것이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중고차 사고 없었으면 얼마 정도가 맞는데 요런 사고 있으니까 요거는 가격이 요만큼 떨어져서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그런 거 평가해 주는 거죠. 네네. 근데 저것도 과연 운전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예요. 운전자가 미쳤든지 차가 미쳤든지. 근데 운전자는 미치고 팔짱 지금 미치고 팔짱 뛰는 거지. 아니 차가 말 안 들어봐. 미쳤어.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EDR에 네가 미친 거로 나오잖아. 지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오디오를 꺼놓으셨대요. 근데 택시를 하시니까 승객들 대화도 있고 그래서 아마 꺼놓으신 것 같은데 오디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차 왜 이래? 안 돼. 왜 이렇게 부르기 말한다고 이런 게 녹화돼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야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그러면 저게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어. 가속 페달 안 밟았어. 이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 예전부터 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니 증거로 뭐가 필요하겠어? 증거로 딱 풀어지게. 증거로 저 악셀을 안 밟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증거 어디 가면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악셀 밟는데 카메라 같은 거라도 카메라 갖다 놔야 돼. 장착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래서 요즘은요 너무 불안하니까 블랙박스를 여기다 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악셀 밟는 데다. 예. 예. 자 예. 이제 저 브레이크. 예. 잘, 옳지. 다시. 예. 이렇게. 근데 이분은 잘 못 따랐어. 위치가 잘못 따랐어. 이분은 남자니까 괜찮은데 여자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달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잘못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만 보이게. 잘하셨네. 이렇게. 그죠? 예. 아니 이게 꼭 필요할까요? 예. 이거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딱 한 번만 걸려봐. 저게 있어도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정도 돼야 어떻게 승소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예. 그래서 이번엔 또 지금 보시고 우리 테디님 거고요. 예, 테디님께서 이제 두 번 올리셨어요. 한 번은 좀 민망한 자세, 한 번은 정자세. 이번엔 박바다기님이십니다. 박바다기님께서 이거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시 때도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 요거. 여기에 어디를 지나는 간판이 여기. 라온 치과병원. 여기 써 있죠, 요거. 요거. 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니네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 예, 예. 그래서 이거만 있으면 니네 다른 데 세워놓고 이거만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 예. 그래서 옆에 뭐가 지나가는 게 찍혀야 돼요. 예. 아. 딱 찍히자 직관. 예. 그죠? 이렇게. 아까 그 지나가면서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여기서 예. 직가병원 나온 직가병원. 네, 박바닥님 아주 정확히 잘 다루셨어요. 여기 딱 옆에 찍히잖아요. 요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에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악셀은 손이 안 대지고 있죠. 발이 지금 악셀 발도 안 댔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EDR은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민사에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EDR이 잘못됐다는 것이 페달 블랙박스에서 밝혀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진짜 공포 속에서 이분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미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미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네. 정말 저게 돌이었으면 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좀 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다르지. 그러면서 자동차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라는 분도 계실까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입니까? 자동차의 문제로 보입니까? 투표 시작. 요새 급발진 의심 사고가요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나씩 올라요. 여러분들의 100%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가 증명해 자동차에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게 페달.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거 여기 안 밟은 거 그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페달 블랙박스를 전부 다 어떻게 또 마련해서 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페달만 밟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좀 배워갑니다. 옆에 저는 모든 같이. 가능성을 지금 아까 그 블랙박스는요 3개가 다 시간 날짜가 똑같거든요. 다 똑같고 똑같지만은 그래도 옆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여야 돼. 저는 진짜 억울해서 난 진짜 차가 이상했어. 근데 객관적으로 이런데 어떻게? 근데 그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똑같이 균일하게 99%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급발진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그날까지 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래도 급발진이 아니란 얘기냐? 라는 그날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이 사고로 육두진단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 근데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이분 말고도 또 급발진 의심 사례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하루빨리 본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2차로 가다가 1차로로 바꿀 거예요. 바꾸고 가다가 2차로 가다가 1차로. 깜빡 키자마자 들어가지? 근데 왜 이래? 뒷차가 들이받았어. 후방 영상. 저 뒤에 차가 좀 빠르게 오는 거죠? 이야. 전혀 투표지로 의사가 없구나. 자, 이 사고. 저 뒤에서 저 뒷차가 좀 빠르죠?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깜빡이 늦잖아요. 깜빡이는 들어가면서 켰지. 요거는 이제 요 차가 여기 제한속도 100인데 요 차에 비하면 요 차가 빨라요. 네, 빠르게 오는데 불박차가 언제 들어가나 하면
이때 깜빡이 켜. 응. 깜빡이 처음에 킬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60여 미터 가까이 될까? 50m 될까? 그리고 이때쯤 들어가. 자, 그래서 아니, 지금 분명히 느낌이 다르잖아. 응. 자. 이거는 뭐 100%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해 보겠습니다. 깜빡이 분명히 넣고 들어갔고 네. 그러면 저 정도 그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둘 다 같은 보험사랍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는 빨리 왔고요. 불박차는 깜빡이 켜고 100m 간단히 들어가는데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깜빡이 켜고 바로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한 1초 있다 들어갔나 2초 있다 들어갔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과속으로 추정되는 뒷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깜빡이 넣으면 더 밟았지. 더 밟은 것 같지는 않고 난 느낌은 그래. 속도가 빨라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더 많네? 에? 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더 많네? 에? 불박차 더 잘못이다가 몇 대 몇이에요? 86%, 과속으로 추정된 뒷차 더 잘못이 14%. 근데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똑같이 했었거든요? 지난 1월 5일 날 이거 똑같은 거 했었어요. 그때 그때는- 반반이었어. 아. 반반. 왜냐면 깜빡이 켜자마자 뒤로 한번 봤어야지.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자, 불박차 깜빡이 키면서 1차로 들어왔는데요. 키면서 들어왔어요. 키면서. 차로 변경할 때 뒷차 거리 한 50m 정도 될까? 지금 더 되나 보이는데. 한 50m 좀 더 될까 말까? 불박차 속도도 한 100km 정도라고 그러세요. 네, 정상 속도. 근데 상대차가 엄청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60 또는 더 빨라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차도 그런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물론 불박차도 깜빡이 켜고 100m 더 가서 차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불박차가 깜빡이 켜지만 들어온 건 잘못했죠. 근데 꺾기 전에 뒤쪽 한 번 더 봤더라면 네. 그래서 한 번 더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건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 속도가 더 너무 빠르다는 의견 반반.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반반으로 투표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 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뒷차 속도를 좀 알고 싶은데 뒷차 속도를 알려면 경찰에 접수를 해야 알 수 있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차가 제가 볼 때는 한 1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뒷차를 속도 위반 사고로 가해 차량으로 처벌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속도 위반에 대해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 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진로변경했으니까 네가 더 잘못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뭐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경찰 갈 것 같아. 그러면 벌점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10점 내지 25점, 15점 내지 25점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걸 경찰에 접수할지 말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지난번에 설명했고, 만약에 상대차가 너무 가까워서 한 1, 20m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불박차가 그건 뭐 잘못인데, 잘못한 거지. 근데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었으면 상대차를 가해 차량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 켜고 100m 간 다음에 뒤를 보고 들어가시고 뒷차도 너무 과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뒷차 엄청 빨라요. 아니 지금 최소 150km야 저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들이박을 때 자, 더 밟았어. 다시 한번 후방 영상 보면서요. 자, 지금 여기쯤이 여기 한 칸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약 80m 정도 돼 보여요. 그럼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이걸로 보시죠. 여기 26초 초반인지 중반인지 모르겠어요. 26 써 있었어요. 26 후반이었네요. 27 정도. 아니, 전방은 전혀 안 보는 거야. 차가 저 정도 들었으면 속도는 약- 들이박을 때는 줄이고 들어와야지. 지금 약 5초에 80여 m 정도 대략. 응. 그러면 약 5초에 그러면 1초에 16m. 응. 그러면 1초에 16m면은 3,600 1초에 16.7이 시속 6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차 한 16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도 그 정도 속도 아니야 이거? 불박차 100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응. 불박차 100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불박차 90이면은 상대차가 한 140 조금 더 될까?
1초에 14m, 시속 100이면 28m거든요. 시속 50이면 14m예요. 그래서 상대차가 8초 만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불박차가 시속 100이었다 그러면 상대차는 시속 한 160 정도 대충 그렇게 이건 도로교통공단 가면은 좀 더 분석을 상세하게 할 겁니다. 엄청난 과속인데 가속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1월 5일에는 이 반반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과속보다는 차로 변경한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뒷차 영상입니다. 뒷차 영상 보시죠. 뒷차 영상도 있구나. 음악 소리 크게 듣고 있는 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앞차가 이거 봐 지금 차를 얼마나 따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 음악 소리 하면 이때 차선 거리가 없는 보이잖아. 차선 밟을 때 거리는 한 30m 좀 더 돼 보이네. 그리고 깜빡이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때 깜빡이 보이나? 네, 이때 깜빡이 들어왔어요 저때. 깜빡이가 그 앞에 차랑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너무 작아서 깜빡이 잘 안 보여요. 워낙 과속이니까.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주시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든 차를 제끼고 있어. 이 추월하는 게 저게 아무래도 80에서 100은 달리는 차들일 텐데 저 차를 이렇게 추월한다는 얘기는 거의 화물차의 2배 속도예요 이거. 자, 상대차 영상 보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차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그래서 양쪽 차 영상 같이 보면은 크게 보면 돼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2%,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이분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셨을 땐 이렇게 속도를 말씀하십니다. 160까지는 안 되고요. 150은 넘어. 134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물론 과속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깜빡이 켜자마자 들어왔고요. 예. 아니 그거 뭐 다 맞는 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134가 나왔나요?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는 한 134 정도인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150 넘어요. 저 정도면. 그러면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진 않았죠? 오늘 우리 담당자한테 통화해봤는데 상대 측에서 경찰에 접수하고 싶다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런답니다. 50대 50에서 어느 쪽이 가해자가 될지 네, 줄타기입니다. 앞차도 잘못했어요. 깜빡이 켜고 쭉 가면서 뒤쪽을 봤어야 되는데 뒤를 2번 봐야 되죠. 저 멀리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래서 뒤를 2번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근데 불박차가 제한 속도를 지켜서 또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일 때 한 110, 115 정도였으면은 들어오는 거 브레이크 잡으면은 아까 한 3, 40m 정도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최소한 30m 여유는 있어요. 30m 여유 있으면 시속이 20 차이면은 1초에 5.6m 차이야. 그렇지. 5.6m. 그럼 5.6m면은 30m 거리가 있었으면은 한 5, 6초의 간격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앞차를 쭉 가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 제가 아까 그랬죠. 10 내지 20 거리에서 들어왔다면 앞차가 당연히 잘못했지. 그런데 이번 사고는 둘 다 부담이 됩니다. 둘 다 부담이 되고 누가 더 부담될까요? 누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나는 뒤에서 과속한 차가 잘못이야. 뒷차가 더 부담됩니다. 과속한 차.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분석하기도 100에서 13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로교통을 가면은 그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아니 나는 뭘 보고 얘기했냐면 다른 차들 비교해 보면 이 추월 속도가 맨 안쪽에 화물차가 8, 90은 갔을 거고 그다음 저기 두 번째 차선에 있는 차들이 고속도로에 아무런 막히지 않으면 100에서 110을 나간다고. 그 차를 그 짧은 그 블랙박스 시간 동안에 5대, 6대를 추월을 해. 그러면 순간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야. 난 150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이번 사고는
이 속도가 빨랐던 차는 이분 이제 과속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 접수되면 뒷차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뒷차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앞차 진로변경차가 더 잘못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앞차의 진로변경보다 뒷차가 엄청난 과속이었어? 네가 더 잘못이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34 이거는 반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130보다 또 높아지면은 처음에 앞에 영상 보고 설명드린 듯이 과속한 차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뒷차는 속도 위반 사고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앞차는 앞차가 I차량 되면 앞차는 벌점과 범칙금은 끝나고요. 뒷차는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12대 중과실로. 그렇지. 그래서 뒷차가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적용될 때 똑같은 가해자를 하더라도 그렇지. 저쪽으로 과속으로 여긴 차선 변경 잘못이니까 벌이 작고 벌 안 받아. 그러니까 벌이 없고 여기는 딱지.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감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다행히 2분 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2차 사고도 없었고요.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을 하면 보험사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보험금 초과되는 건 각자 내야 되는구나. 둘 다 할증시켜. 둘 다 할증. 둘 다 할증시켜. 둘 다 할증 다 시켜. 근데 51대 49가 되면 51은 할증을 많이 시켜 49는 조금만 시켜. 그래서 두 분이요. 같은 보험사니까. 두 분이 차 한잔 하시면서요. 어느 게 더 현실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어느 쪽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경찰에 신고하시라 말라도 말씀 못 드린다 그랬어요. 네, 양쪽 다 부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차는 깜빡이 켜고 네,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한번 봤을 때 늦지 못한 게 잘못이고요. 늦자마자 바로 들어갔고. 그렇지. 그게 잘못이고. 뒷차는 과속. 빨랐던 게 잘못입니다. 근데 과속인데 저 과속이 130대면 처벌하는데 좀 20km 초과하면 이게 이제 형사처벌 되거든. 이게 지금 이 고속도로가 100km짜리일 거라고. 이게 본인도 134 정도 된다고 그러시니까. 이거는 이미 그러면 걸리네. 그렇지. 그게 140, 150이 된다고 더 중대 과실로 치는 건 아닌가? 20초가 되면은 이제 20초가 되면 다 똑같은데 이제 벌점에 있어서 좀 이제 20 그다음에 40, 60 이렇게 차이가 또 있지. 벌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과속으로 인정되는 순간 처벌은 똑같지. 이 사람은 그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 무조건 처벌받지.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경찰관에 따라서 당신이 과속했지만은 저쪽에 도달하면서 저쪽만 더 처벌하고 이쪽은 과속된 벌점 벌칙금만 내 이런 경찰관도 있어. 그런 경찰관도 있어. 근데 이게 민사적인 문제고 이게 어느 변호사가 선임이 되든 이렇게 어떤 편향된 시각이 없다 그러면 담당 조사관이 엄격할 거 아니에요. 담당 조사관 결정하면 거의 그대로 돼. 그거 바뀌는 건 10%밖에 안 돼. 아이고. 신중하게 어느 게 현실적인지 두 분이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답이구나.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 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자, 다시 보시면요. 요 차죠, 요 차. 네. 저 차인데 내가 차로 변경하면서 저 차랑 그래 저 차 도망가네요. 예.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뭐야 이거 내리는데 차가 앞으로 가네 이런 네 이제 차 뒤로 오네 이런 아이 참나 이 사고 어떻습니까? 네, 처음 사고는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옆에 있는 차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저 차가 멈췄는데 불박차가 가서 들이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는데 아이고 이게 D 들어가 있는 거 모르고 내리다가 이거 얼른 N으로 바꿔 N으로 바꿔 P로 바꾸든지 그런데 내리면서 이게 D로 들어가 있어 D로 들어가서 뒤로 아니 D가 아니라 자 R로 뒤로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네 뒤로 네 R로 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1차 접촉 사고 후 70대 30이래요. 근데 앞차 운전자가 뒷기어 네 후진기어를 넣고 내려서 거기 그냥 이제 빨려 들어갔어요. 저는 상대측 100대 빵으로 2차 사고는 100대 빵으로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너 때문에 사고 났잖아. 그래서 일어난 사고잖아. 너도 잘못 있어. 그럼 저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1차 사고. 처음에 불박차가 들이받은 거. 불박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피했어요. 피하고서 놀랬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서 있는데 그냥 불박차가 들이받았어요. 이걸 지금 질문자 70대 30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70대 30이 맞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첫 번째 사고, 1차 사고, 투표 시작. 1차 사고는 7대 3인가, 70대 3인가요? 100대 빵인가요? 1차 사고 70대 3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70대 30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차 사고는 멀쩡히 바로 옆에 오는데 못 보고 대각선을 가다가 사고 날 뻔해서 그 차가 놀랬잖아요. 멈췄는데 그걸 갖다 또 가서 들이받았어요. 오히려 1차 사고가 100대 빵 될 가능성이 있어요. 1차 사고. 네. 아니,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본 거예요. 저거 1차 사고 70대 30 맞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론 상대차의 영상도 좀 봐야 되겠지만, 사고 날 뻔하는데 사고 나진 않았잖아요. 가집에 섰어. 그게 잘못일까요? 불박차가 깜짝 놀라서 멈췄을 텐데 그냥 가다가 서 있는 차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사고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86%. 그 다음에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고는 어떻습니까? 2차 사고, 불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서 불박차도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내릴 때 좀 천천히 내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렸을까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너무 세게 들이받아갖고 내가 뭘 놓칠 정도였다. 발이 미끄러질 정도였다. 너무 세면은 발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를 그냥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2차 사고는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8%입니다. 2차 사고는 놀래서 그랬긴 하지만 그리고 좀 황당해서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데요. 물론 우리 다수 의견이, 그리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사고는, 2차 사고는 상대차 100%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합니다. 주차장입니다. 이 차는 문이 몇 개인가요? 3도어짜리. 이 뒤 빼놓고는 사람 타는 건 투도어죠, 그죠? 이 투도어는 좀 이게 문이 좀 길죠? 네. 문 열 때 좀 더 신경 써야 되죠? 기니까, 그지? 네. 나 혼자 탈 때는 괜찮은데, 애기들 태울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시죠. 애기 태우면서 조심조심. 여기서 이제 아이고, 요때. 이때. 위치가 저쪽 차가 다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도망친 이때. 거. 그지? 요 충격 있었죠? 저 정도 문콕 되겠죠? 네. 얼마나 지키나요? 저 정도면.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느낌상. 그다지 저는 표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뭐 5cm 이하 3cm 정도. 저 정도면은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뭐 칠이 벗겨져 있으면 판금도색이 들어가고 안 벗겨져 있으면 이제 덴트로도 커버되는 경우도 있고. 네. 판금 도색까지 가면 얼마나 들까요? 시간은 날짜로. 뭐 한가한 곳 가서 바로 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색하고 말리고 하는 시간까지 한 4시간, 5시간 안 걸릴 것 그럼 같은데요. 하루 이틀 이내 대충 할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저 차 비싸대요. 저 차가 하얀 차가 벤틀리 같은데. 요 차요? 가해차도 비싼 차인 예, 것 같아요. 가해차가. 예. 차가 뭔지 보지 뭐 그러면. 예. 보죠. 불박차는 벤틀리 쿠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가 그 차는 벤틀리 쿠페. 상대 차는 BMW가 뭐가 그래. 예. 예, 상대 차는 BMW가 그래요. 자, 그런데요. 문콕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차량 수리 완료 후 렌터카까지 타고 예, 그래서 360만 원 물어달래요. 아, 저 정도로 차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나요? 아, 그런데 망가졌으면 나한테 그 차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리 다 끝내고 이게 언제냐면 10월 22일인데 11월 그로부터 한 11월 며칠 날 이제 했대요. 지금 저한테 저거 물어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보험 접수해주고 그냥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은 소송까지 해야 될까요? 저 보험회사에서도 배상이 안 나갈 걸로 보이는데. 저 차가 뭐냐면 예, 자차로 예. 저렇게 예. 수리를 했다라는 건가? 본인 차, 예, 본인 자차로. 자차가. 예. 그 옆에 있는 차, 예, BMW. 옆에 있는 차가 BMW X7 아, 네 좋은 차긴 한데. 무슨 D? 40D 40D래요. 예. 어떤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복잡이 잘 안 보여. 운전석 뭐 뒷문 유리막 시공 20만 원. 아, 또 그다음에 뭐 잘 안 보여. 뭐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좀 키워봤어요. 키웠더니 이렇게 한번 볼까요? 탈착, 판금, 도장 뭐 그래갖고 117만 원이래요. 저 문콕이면은 아니 물론 푹 들어갔을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 도장까지 다 필요할 수도 그쵸?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도장, 판금 다 했어. 그리고 그래서 부품과 그다음에 공인이 합쳐서 117만 원이야. 그리고 뭐야 또 운전석 뒷문 탈거미 부착 뭐 또 뭐 세정 PPF 부착 PPF는 뭐예요? 그러니까 투명 코팅 필름을 이제 보호하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차량에. 그래 그게 55만 원이래. 다 하려면은 뭐 그 비싸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117만 원이지? 네. 그다음에 또 55만 원이지? 그럼 합치면 얼마야? 170만 원 되죠? 네. 170만 원. 아까 또 20만 원짜리 있었잖아, 이거. 이거 뭐야? 유리막 코팅. 유리막 시공. 이것도 유리막 또 다른 거에 또? 네, 광택이죠. 그러면 한 190만 원 정도 돼? 근데 360만 원이야. 나머지 뭐냐 했더니 사용 못했던 렌트비가 되겠죠. 렌터카비요. 네. 35만 원 곱하기 7데이즈.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적당하게서. 6박 7일. 저만큼 필요해요? 어때요? 근데 뭐 일단 차량을 아끼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건데 일단 이거를 그냥 혼자 처리하셨다라는 게 처리하고 이거를 뭐 뺑소니 당한 것처럼 돌아온 거잖아요. 이분은 몰랐지. 네, 이분은 몰랐고. 문 열 때 네, 애기 신경 쓰느라고 네. 문콕된 걸 그러니까. 모르셨겠지. 알았으면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써놓고 가셨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니 그러면 그 연락을 해서 근데 뭐 그때는 이제 번호판 갖고서 몰랐겠지 또. 네. 그 찾으려고 힘들어서 그랬었겠지. 근데 고쳐놓고 지금 한참 있다가 고친 게 저거 10월 22일인데 고친 건 11월 뭐 11일인가 언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 나와. 견적 일자가 11월 11일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물론 뉴스 그냥 타고 다니다가 바쁘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요. 렌터카 비용. 아까 그 정도를 하는데 6박 7일 걸려요? 그건 어디서 하느냐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어쩔 때 걸려요? 6박 7일 어쩔 때 걸려요? 황금도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저 수입차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면은 일반 공업사보다는 한 2-3배 정도 더 기간을 더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응. 예, 그리고 유리막 시공 같은 경우도 보통 하루씩은 잡아야 되고 PPF도
뭐 당일보다는 그것도 하루 정도 잡고 그러면 거의 한 6, 7일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걸 반드시 하루씩 요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나눠서 해야 돼요? 연달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쵸 지금 그 PPF 시공도 그렇고 유리막도 그렇고 다 외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죠? 그게 네. 반드시 하나 끝나고 좀 그 말리는 시간이 한참 있다가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업체가 다르다 보면은 이제 맡긴 곳이 다르다 보면 뭐 또 이동 시간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제일 중요해 처음에 차를 맡기면은 이제 판금 도색을 하겠죠.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하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이? 그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작업 시간만 따지면은 보통 2-3시간, 3-4시간? 응. 네. 이게 길어야 3-4시간. 반나절이죠? 네. 그러면 그거 거기다 꼭 보관해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다 그 다음날 다시 작업할 때 잠궈 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또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업 스케줄을 꼭 걔네들이 꼭 이렇게 뭐 몇 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스케줄을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상. 저는 이제 여기서요. 네. 과연 아까 그냥 쭈르륵 했으면은 저거 하루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저걸 굳이 오늘은 요만큼 20만 원어치 아까 작업이 20만 원어치잖아. 20만 원어치, 55만 원어치 그래가 그거로 해서 하루에 35만 원어치 저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 경제상 옳겠느냐. 그리고 차가 뭉콕이면 차 타고 다니다가 오늘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쫙 할 수 있는데 그때 날짜를 잡아서 그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수리업체하고 렌터카 업체하고 같이 짜고서 기간 좀 우리가 좀 바빠. 어쩌면 같은 그 회사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렌터카 비용에 이게 적정성이 옳은지 이걸 좀 따져보세요. 어차피 지금 보험사에서 상대차 자차 보험 처리했어. 그리고 자차 보험 처리하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소장. 처음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성명불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 피고 역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원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해당 차량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 소장을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 사건 접수해 주시 바랍니다. 그럼 이 손을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성명불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개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차량 소유주를 알게 되죠. 그럼 거기로 다시 주소를 다시 이제 이 변경해 당사자 표시를 이제 변경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과연 렌터카 비용 그리고 렌터카 비용도요. 렌터카 비용이 3000cc라네. 3000cc. 3000cc짜리 렌터카 비용이 어떤 차를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모하비의 요율을 적용했다는 거구나. 근데 렌터카 비용은요. 외제차로 해서 외제차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식이 동급. 네. 동급 유사. 예. CC만 비슷한데 3000cc짜리 국산차도 저 그랜저 타면 되잖아. 이제 SUV였다고 해서 아까 SUV였나? 네. 그래서 모하비급이구나. 네. X 보니까. 네. X가 저 큰 거지, 그거 응? 그러면 그런 거 산타페 타면 안 되나? 산타페는 좀 작죠. 아니 3000cc급이거든. 아까 뭐야 X7? 네. X7 좀 크더라고 그거는. 제일 큰 거죠. X6까지 있다가 요새 X7도 있더라고. 네. 그거 좀 크더라고. 네. 키도 커. 네. 근데 그거 잠깐 고치는 동안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해주긴 해줘야 돼요. 해주긴 해주는데 우리 보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과연 렌터카 비용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상대가 그 수리하기 전에 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얼마나 푹 들어가서 얼마나 손상이 돼서 그래서 그 정도의 170, 180, 190여만 원? 19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는지. 그리고 렌터카 비용이 과연 이 35만 원짜리 꼭 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6박 7일 동안 렌터가 필요했었는지 그 부분 한번 다퉈보라 그러세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데 이거는 차가 움직일만 하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 입고시키고 언제 입고시켜서 이렇게 작업하라고 기다려. 네, 맞아요. 그 시기를 맞추죠. 네. 예. 맛집 가면은 그냥 기다려. 밥 먹는 시간은 30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인 데도 있어. 그럼 작업하는 거는 하루인데 기다리는 게 그냥 자기네 바쁘다고 또 금요일 날 들어가면은 금요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콕이면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에서도요. 요 차는 언제 몇 시에 오세요? 그럼 그때 딱 들어가 그때 작업 쫙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개연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박차 보험사 보고 꼼꼼히 따져보라 그러세요. 불박차는 경차입니다. 하이패스가 안 돼서 돈 내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탱크로리가 있고요. 불박차 가보겠습니다. 저 차 뒤에. 뭐야? 이거 황당하네? 예, 저 차 왜 후진했나 그랬더니 이 차가 자기 하이패스 구간 가려고. 그래서 뒤로 빼더니 하이패스 구간은 가버렸대요.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쓸 줄 알았는데 그냥 가길래 차에서 내려갖고 멈춰! 그랬더니 그냥 계속 가더래요. 나중에는 내 차가 커서요. 뒤에 레이래요, 레이. 레이 부딪히고 몰랐대요. 그렇겠죠. 저 차가 저렇게 크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밀고 또 부르는 소리는 엔진 소리가 커서 안 들렸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보험 접수를 안 해주더래요. 보험 접수를.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험 접수 안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강제 접수하는 방법 없나요? 네, 강제 접수하는 방법은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받으면은 그걸로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줬대요. 네, 지금은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요. 근데 괘씸하대요. 예. 강제 보험 접수가 가능한지, 또 화물차 가해 운전자는 전혀 몰랐다는데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차는 하이패스를 가기 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고요. 네, 물건이 가득 실려서 몰랐다. 소리 지르면 조상도 몰랐다. 네, 모를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사고를 내면 그리고 불박차 빵까지 해줬잖아요. 빵까지. 지금은 안전거리 필요치 않습니다. 멈춰 있을 때는 후진한 차가 뒤로 저 모니터를 보고 했었어야지. 이런. 근데 이 트럭의 보험사가 트럭의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일처리가 엉망이었대요. 그게 화가 난대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 좀 어떻게 좀 혼낼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은 그냥 보험 접수 해줬는데요. 해준 상태인데 트럭 운전자 괘씸하면은 경찰에 접수해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면은 저 운전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저게 또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벌점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탔어요. 여자친구랑 둘이. 2주 그러면은 5점. 그 다음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20점이죠. 벌점 20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40점부터 면허 정지되잖아요. 그래서 저 트럭 운전자가 태도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좀 봐주시고요. 그냥 괘씸하면은 나 그럼 경찰에 접수해도 되겠어요? 진단서 접수해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 줘보세요. 이 앞에 이 탱크로리 운전자분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빨리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서 이 좀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보험 접수를 안 잡고 그냥 며칠 동안 고생했대잖아요. 중앙선이 있고요. 왕복 2차로 도로. 그런데 저 트럭이 오고 사람이 뛰어오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에이!
내 차 잘 가고 있는데 저 트럭이 와? 그런데 차를 세웠어요. 왜 차를 세웠을까? 트럭이 중앙선 넘어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저 트럭에 운전자가 없어요. 운전자가 없고, 아이고, 네, 트럭이 혼자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주인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트럭 세워줘야 되겠다. 예, 그 트럭 그게 내 차랑 긁히면서 내 차가 카니발이었던가? 내 차를 긁으면서 속도가 떨어졌고, 예, 그러면서 내가 트럭을 막아갖고서 내 힘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멈춰질 때쯤 그때 저 트럭 기사가 얼른 문을 열고 사이드를 팍 당겨갖고 차가 섰어요. 이 차 세운 다음에 찍은 거네요. 굴러오는 차량 몸으로 막았습니다. 시골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이 굴러오고 있었고요. 그 트럭을 막 쫓아오는 분 급정거 후 몸으로 막았습니다. 트럭이 중앙선 넘어서 제 차를 긁으면서 이제 힘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막았습니다. 트럭 주인이 왜 그걸 막어? 왜 안 피해? 저거요. 불박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근데 트럭이 굴러오는 걸 보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예, 본능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 보니까 그냥 나 그냥 갈 걸 그랬나? 다행히 상대보험사에서 100% 해준대요.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몸으로 막으면서 신체적 피해는 있으나, 그렇지, 막으면서 힘줬으니까요. 다발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안 좋대요. 욱신욱신하대요. 굳이 자연 치유될 것을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몸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불편하시대요. 이게 1월 10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손이 좀 아프긴 한데 이 정도는 놔두면 나을 것 같은 정도라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긴 한데 그냥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월요일까지 불편하면 그때 병원에 가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트럭 내가 막아야 될 의무는 없죠. 이 트럭을 나 그냥 가도 되죠. 가도 되는데, 그런데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으면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일반인한테는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지만은 차에서 내렸어요. 지금 내려서 여기 그림자 나온다. 그림자. 예, 이때 막았었어요. 내가 먼저 막았네. 내가 먼저 막아섰고, 여기요. 내가 먼저 막아서고,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그러면, 저는 지금 긁힌 다음에 막은 줄 알았더니 먼저 막아섰네요. 그럼 막으면서, 손 다쳤겠는데요?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의사상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국가에서 보상해줘요. 얼마나? 사망했으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 저렇게 남을 돕다가, 저 트럭이 계속 굴러가다가 트럭이 어디 좀 꼬라박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저런 위험에 빠진 남을 돕다가 내가 죽거나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죽으면은 2억 3천만 원,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손목이 좀 뼈었다. 그러면 이제 급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급수가 9급 될 거예요. 9급. 타박상, 빔 이런 거요. 이게 9급이에요. 9급일 때 의사자 사망 시 2억 3천이죠. 그것의 5% 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2억 3천에 5%면은 1,150만 원? 이분이 저렇게 근데 이분은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견딜만 해요.
그래서 아이 저 병원에 안 가도 되고요. 보상도 필요 없고요. 차만 제 차는 고정수가 됐어요. 이러시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진짜 이게 안 움직일 때 막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2일 오후 2시에 대구 달성군에서요. 불박차는 스테렉스구나, 스테렉스. 카니발이 아니라 스테렉스. 강아지랑 둘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시고요. 그리고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 여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사건 사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사상자 이게 법률 이름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도가 있는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내가 의무 없이 남을 돕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의사상자가 어떤 거냐면 여기 돼 있어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 이외에 내가 의무가 없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그게 없어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다친 사람은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근데 교통사고뿐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 유사한 형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은 거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월요일에도 계속 아프면은 그러면 병원에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 트럭은 어쩌다 이렇게 굴러왔을까요? 살짝 내리막인가요? 저 뛰는 이때 짚네요. 이때.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불편하시면요. 이 막으면은 저는 이게 막은 다음에 긁은 거잖아요. 그럼 막을 때 여기 손목 그다음에 어깨 이런데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분 진짜 멋지세요. 그런 제도도 있었군요. 제가 이걸 알려드렸는데 그런 제도 있었군요. 네,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아요 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분 빨리 불편하시고 나으시라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신고 다니는 워라이즈 스프링 운동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